네, 시작하죠. 이제는 이제 몰입독서입니다. 몰입독서는 여러 명이 같이 읽는 거죠. 여러 명이 같이 읽는 이유는 처음 시작은 그렇죠. 집에서 혼자서 잘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가 부모한테 저항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놀이도 많고 뭐 등등 해가지고 점점 집에서 책을 읽으면 좋은데 읽어서 뭐 수업을 하건 수업을 안 하건 책을 집에서 읽어야 되는데 읽지 않거나 아니면 읽기 하느라고 부모가 너무 힘들어 하니까 차라리 같이 읽어보자, 공동으로 읽으면 어떨까 해가지고 같이 읽었는데 생각보다 좋았어요. 반응이. 그러니까 처음부터는 좀 세게 했죠. 어떻게 방학 때 처음 시작한 게 방학 때 월화수목금 해가지고 6시간을 읽게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말은 좀 많았죠. 아니 그렇게 많은 시간 읽을 수 있냐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책만 읽으면 어떡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나왔는데, 일단 당연히 책만 읽고 뭘 하면 좋겠지만 책도 안 읽는 상황에서 어쩌겠느냐. 책이라도 읽어야지. 일단 그렇죠? 책을 읽고 뭘 하면 당연히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책을 안 읽으면 어째요. 근데 많은 경우 독서 지도가 책을 제대로 안 읽고서 수업만 하는 거거든요. 그럴 바에는 책을 읽는 뭔가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몰입 독서를 하면서 차츰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걸 고민을 하니까 아까 잠깐 말한 대로 우리는 독서 그럴 때 무엇을 어떻게 왜 읽는가만 고민을 했더라. 무슨 책을 어떻게 읽을까, 그리고 왜 읽을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더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여전히 중요한 거는 언제 어디서 누가 함께 읽을까도 중요하다. 육하 원칙에서 나머지가 그거죠.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언제 읽어? 집에서는 그 짜투리 시간에 읽고, 어디서 읽어? 자기 방에서 읽고, 그리고 누구랑 읽어? 혼자 읽어.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이 생각해보면, 제가 어른 독서를 어른들하고 독서 모임을 하면서 어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그거잖아요. 집중이 안 된다, 집에서. 그래서 많은 어머니들이 카페에 가서 책을 읽는다 그러잖아요. 그쵸? 카페에서 책을 읽는 건 약간 소음도 있고 시끄러워도 집을 떠나는 것이 낫다. 왜 그럴까? 당연히 일상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쵸? 책은 나름대로 그 세계, 가상의 상상의 세계에 몰입하는 건데 일상 속에서 읽으려니까 일상이랑 차단이 안 되더라. 엄마들은 집에 있으면 뭐 일거리가 워낙 많잖아요. 일거리가 많으니까 그거 일거리 신경 쓰이면서 고개 들면 뭐 빨래고 뭐 설거지 다 보이는데, 청소도 다 보이는데 그거 냅두고 책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근데 똑같이 아이들도 그렇다. 요즘 아이들도 할 게 너무 많고 해야 될 게 많아요. 그리고 놀잇감도 많고 뭐도 많아. 그러니까 아이들도 자기 혼자 집에서 책을 읽으려고 그랬다가 고개를 들어보면 너무나 떠오르는 것들이 많죠. 놀거리도 많고 뭔가 해야 될 것도 많고 신경 쓸 것도 많고, 그쵸? 그래서 아이들도 생각보다 자기 방에서 혼자 읽을 때 집중을 못 하겠더라 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큰 건 좀 책 좀 읽는 애들이 이제 숙제 같은 것 때문에 신경 쓰이는 거고요. 숙제나 이제 학습 부담 때문에 신경 쓰는 거니까, 그래서 따로 불러가지고 각자 읽자. 근데 또래 말고 선후배가 좋은 거는 특히 저학년들이 그러죠. 저학년들이 여전히 책만 읽는 거는 본능적으로 책이 재밌으면서도 이게 당장 나한테 공부에 도움되는 건 아니잖아 라는 생각들이 있어요. 아이들 이게 지금 문제 푸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잘해서 엄마한테 인정을 받아서 여유가 있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거 책이 재밌지만 책을 봐야 돼? 문제 하나라도 더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이 있어요. 근데 자기보다 고학년 아이가 책을 읽으면 그 불안감이 많이 해소되죠. 그렇지? 저 형도 저 언니도 책을 읽고 있는데 나는 뭐 여유가 있지 뭐. 재밌는 게 조금 다른 얘기는 해도 중학생인 것 같아. 중3 아이가. 우리 몰입독서 하면 조교로 이제 대학생들을 쓰는데, 대학생이 와서 이제 책도 읽고 놀이터에 같이 나가도 그러겠는데 일단 책을 읽잖아요. 그 중학생이 그 보고서 집에 와서 그랬대, 엄마한테.
엄마 있잖아, 대학생들이 책을 봐. 대학생 형이 책을 봐. 그래서 걔는 이제 대학생이면 책을 안 봐도 되는 걸로 생각했나 어쨌나 그런 식이었죠. 자기보다 학년이 높은 아이들은 좀 다른 걸 해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처럼 책을 읽으니까 내가 책 읽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좀 적은 거죠. 아, 지금 책 읽어도 되는구나. 그래서 위학년이 있는 게 상당히 좋아요. 자기보다 위학년인 게 좀 안정되는 형태. 그래서 그 공간을 그렇게 요일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따로 공간을 정해서 그 공간으로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하니까 제일 좋기는 이제 도서관 같은 데가 제일 좋겠죠. 도서관인데 도서관이 생각보다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책들이 너무나 5만 가지가 다 있어요. 너무 복잡하게 많아가지고 쉽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 책은 그 도서관은 다른 공간, 다른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서관과 관련된 약간 옆에 공간, 학교로 말하면 도서관 옆에 교실 같은데, 그리고 도서관 같으면 무슨 동아리방 같은 거가 있으면 되는데 도서관 쪽은 생각보다 안 좋아해요. 저희가 몰입독서는 도서관에서 하기에 딱 좋다고 생각해서 소개 받아서 어떤 도서관 사서들을 계속 설득을 했는데 거의 다 실패했어요. 한 명 빼놓고. 그 이유는 결과물이 없다. 그래. 결과물이 없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이유는 너무 작은 아이한테, 작은 숫자의 아이한테 큰 혜택을 준다. 그러니까 10명한테 30시간 투자하는 걸 지원하는 것보다는 100명한테 3시간 투자하는 게 훨씬 낫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많은 아이들한테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공공도서관이니까 그럴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근데 저희는 그런 3시간이 효과가 없으니까 긴 시간을 하는 거라서 도서관 측의 도움은 결국 못 받고 서울도서관도 가봤는데 거기도 그랬어요. 거기도 도움은 줄 수 없다. 뭐 아이디어는 어떨지 몰라도 그래서 강의 정도만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강의 지원만 받았고 실제로 몰입도서 할 수 있는 거는 못하고 이제 학부모들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창원초 같으면은 다행히 교장 선생님이 인정해주고 여기가 이제 어디 공모사업 같은 데 조금 받으면 지원 좀 받아가지고 도서관 같은데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해가지고 어느 교실을 해서 하는 거. 근데 그렇게 할 때 힘든 건 이제 그 중심되는 사람이 주동되는 사람이 힘든 건데 이 책 이거는 여기 제가 쓴 책도 이런 거 밑에 있는 거 보면 밑에 이렇게 나오죠. 밑에 뭐라고 쓰냐면 이제 아이들이 책을 거부하는 거 아니라 자꾸만 평가하려는 어른들의 참견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이 몰입독서 좋아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평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저 아는 선생님이 그 휴직할 때 이제 제 강의를 듣고서 복직한 다음에 5학년 아이들한테 몰입독서를 잠깐 해봤대. 길지 않고 물론 잠깐. 그 선생님이 책을 좋아해서 여러 가지 독서 활동을 하는데 하나가 작가 초대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몰입독서랑 여러 가지 하는데 그 선생님 말로는 제일 힘든 게 작가 초대래요. 할 거리가 너무나 많대. 근데 아이들은 작가 초대 이런 것보다도 몰입독서를 제일 좋아하더라. 이상하다. 왜 몰입독서 좋으냐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평가하지 않잖아요. 그런 거예요. 평가하지 않잖아요. 아이들도 평가받지 않고 책에 온전히 빠져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엔 책을 안 읽어 그러는 거죠. 왜냐면 평가받아서 잘했다는 소리 듣기보단 못했다는 소리 듣기가 쉬우니까. 그럴 바엔 굳이 시험 공부도 아닌데 못하러 힘들게 재밌기도 하지만 힘들게 책을 읽고서 왜 엄마한테 한 소리 들어? 차라리 안 하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몰입독서의 특징은 평가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까도 그러지만 아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애가 책을 제대로 읽는지 알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제대로 읽는지 알고 싶어.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평가를 하는 거고. 근데 우리가 보통 독서 지도할 때 하는 형태의 평가는 아이들한테는 아이들도 도움 안 되고 여러분들은 사실 도움 안 돼요. 아이들이 훨씬 더 그거보다 소위 말한 짱구를 굴려서 잔머리를 써서 그 평가를 상당수 흉내내기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꽤나 많아요. 평가는 간단해요. 아까 말한 대로 책 읽기를 7시부터 8시까지 한다고 정했을 때
아이가 7시 전부터 준비해서 7시에 자리에 앉아서 책을 읽기 시작하느냐, 아니면 7시 지나서 엄마가 야, 책 읽기 시간이잖아 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책 찾고 화장실 가고 물 먹고 해서 거의 자리에 앉는데 10분 15분 지나고 이렇게 하냐. 크게 보면 그 처음에 두 차이예요. 그러면 우리 애가 책을 잘 읽나 못 읽냐 떠나서 후자에서 전자로 옮기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면 돼요. 물론 잔소리로 안 되는 거죠. 집중부터 높이는 거예요. 빠르게 집중하고 책 읽는 시간을 미리 준비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를 고민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가 책을 제대로 읽느냐보다는, 그렇죠? 많은 경우 그래. 책을 제대로 읽어? 그걸 확인하는데 실제로 확인이 쉽지 않고요. 전문가들도 쉽지 않아요. 그거보다는 책을 그 전보다 잘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돼요. 그 전보다 책을 잘 읽는다. 대표적으로 집중을 잘한다. 태도가 좋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1시간 정도라면 제일 좋은 게 여러분들이 볼 때는 1시간 내내 지켜보는 건 대단히 불편하죠. 그러면 처음 시간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시간만 보면 마지막 10분 정도 보면 돼요. 마지막 10분 보는데 이를테면 세 가지로 나오죠. 10분인데 책이 한 30쪽 남았어. 그럴 때 10분에 10쪽 읽는다라면 10분 읽고 20쪽이 남았는데 시계를 보더니 나 책 읽는 시간 끝났어 라고 조금 남았는데도 그냥 책을 덮고 끝내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궁금하니까 책은 다 봐야겠고 시간은 남고 아까워. 그래서 대충 막 훑어보고 시간에 땡 맞춰서 그 끝까지 다 보는 아이 있고, 한 명은 자기 속도대로 봐. 시계 보니까 시간이 넘었어. 그래도 봐. 그래서 한 15분 지났어. 그럼 엄마한테 주장해. 나 오늘 15분 더 읽었어. 다음에 15분 적게 읽을게. 이런 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집중하는 아이는 맨 마지막 아이예요. 마지막 아이만 집중하고 그 전에는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걔한테 왜 집중 안 해? 라고 혼내는 게 아니라, 제가 왜 집중을 못하지? 책이 어렵나? 내가 뭘 도와줘야 되나? 아니면 책 읽기 앞 시간에 뭔가 부담되는 일이 있나? 아니 뒷 시간에 뭔가 과제가 많나? 이래서 그 환경을 바꿔서 걔가 좀 더 집중해서 책을 읽게끔 뭔가를 바꿔주는 거죠. 오히려 평가보다는 우리가 그 공정성 문제 때문에 평가를 계속 하는데, 평가는 어떤 일이 건 공정하기는 대단히 어려워요. 평가. 오히려 학교는 할 수 없지 뭐. 한 20명을 하니까 평가를 하는 거지만, 내가 내 아이를 가르치는데 내 아이를 내가 평가하는 거가 별로 도움 안 돼요.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보다 좋아지면 되는 거야. 그 전보다 좋아지려면 일단 집중부터 해요. 집중을 하고 뭔가 애써서 책을 읽고 미리 준비하고, 그런 자세나 태도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 상태에서는 당연히 기억도 잘하고 생각도 할 가능성이 많아요. 물론 조금 뭔가 도와주긴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집중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가 그 뭔가 내용 파악도 하고 뭐 하기 위해서 뭔가를 팁을 알려주거나 기술을 알려주는 건 아이한테 잔머리 쓰는 쪽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 평가를 조금 더 내려놓고, 당연히 불안하거나 불편해도 아이가 그 전보다 집중을 잘하네, 그 전보다 태도가 좋으네 라고 해서 믿는 것이 낫죠. 여전히 책을 잘 읽거나 그 어느 한 책을 잘 읽어서 내용 파악한다고 해서 중요한 건 아니죠. 우리 경우는 책으로 따지면 상당히 긴 삶에서, 대학교 사회나 긴 삶에서 아예 사고력이나 그 어떤 창의력이나 사고력이나 그런 독해력이 높아지는 거의 문제고, 짧게 보면 그것이 학교 공부에 도움이 되는 형태야. 작게 말해서 수학의 문장제 문제를 푸는데 애가 문제를 이해를 못해서 못 푼다거나 그런 애들이 꽤나 많아요. 그 수학을 아는데 문장제 문제를 몰라. 심지어는 눈으로 보면 몰라. 소리 내서 읽으라 그러면 알아.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조금씩 도움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책을 많이 읽으면 문장제 문제 푸는 실력이 늘어요. 국어 성적보다는 수학의 그 부분이 늘어요. 문장제 문제. 아니면 응용 문제 푸는 능력이 올라가요. 수학에. 똑같은 실력이라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그쪽으로부터 책 읽는 거에 도움을 받는다. 책을 읽어서 뭐가 도움이 돼? 그 책 한 권을 읽고서 내용 파악을 잘했어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다고 뭐가 돼? 그게 아니라 그렇게 책 읽은 게 쌓여가지고 지금 당장은 그렇게 수학 문제 같은 거 푸는 거, 그 다음에 시험 공부를 할 때 좀 더 문제지만 잔뜩 풀지 말고 교과서도 한번 읽어볼 정도가 되는 거. 시험 공부할 때 교과서 읽는 아이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요즘으로 봐서. 제가 중학생들 봤을 때 시험 공부를 교과서를 읽어보거나 교과서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애들은 되게 5등 정도 안에 드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읽기 힘이 있어서 교과서를 보고서 뭔 말이지 않은 거거든요. 많은 애들이 문제에서 국어 문제가 무슨 문제에서 지문을 읽고 문제 읽고 보기를 읽고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지문은 대충 봐요. 대충 보고 문제를 풀어요. 왜 그러겠어요? 지문 읽으나 안 읽으나 별로 차이가 없을 정도로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 간접적으로 거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책 자체는 그 책을 독해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라고. 그 책 자체의 독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소설이어서 그러기도 하지만 소설 아닌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거나 할 때 그 주변의 환경에 집중하는 거, 애쓰는 거, 뭔가. 그리고 그걸 나름대로 깊이 빠져들어서 재밌어 하는 거. 읽고 나서 많이 떠드는 거. 그 책 내용을 많이 떠드는 이런 걸로 내가 좀 좋아지고 있구나라고 보는 것이고 좀 더 그게 쌓이면 문제는 한 2년 이상 쌓여야 돼. 2년, 3년 쌓이면 수학 문제 푸는데 좀 도움이 되거나 그런. 제가 물론 우리 몰입독서는 그것을 상당히 강화시킨 거고요. 우리 수업에서도 사고력, 독해력 이런 것만 높이는 거니까 직접 지식을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서 제가 강남 쪽에 있는데 강남에서 조금 초기에 나를 이제 소문 내준 사람이 수학 과외 선생이었어요. 그 과외 선생이 자기가 가르친 학생 중에 한 명이 나한테 독서를 배운 애죠. 걔가 남들하고 공부하는 게 뭐가 많이 다르더라. 제가 왜 다르지? 그랬더니 나한테 이런 독서 공부를 하더라. 그렇구나. 그럼 자기 아들이 한 그 정도 3학년쯤 되면 시켜야겠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제 수학 과외 선생이니까 자기 주변에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하고 팀을 묶어서 쫙 풀어줬어요. 그래서 초기에 그 선생 때문에 이제 여기 강남 쪽에 자리를 잡았는데 뭔가 선생 눈에 보면 다른 거예요. 독서 우리처럼 능력을 높이거나 평가받지 않고 책을 꾸준히 읽거나 능력을 높인 아이들은 공부하는 게 뭔가 다르다. 근데 그게 부모 눈에는 잘 안 보이고요. 교사 눈에 보이는 왜 보이냐? 비교가 가능해서 그래요. 여러 명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애들을 가르쳐보면 알아요. 4명 정도를 가르쳐보면 뭐가 다른 애들이 간혹 있거든요. 제가 왜 다르지 하면 뭔가 달라. 그 중에 많은 경우가 책을 많이 읽은 애들은 좀 달라요. 공부하는 게 달라. 물론 공부하는 게 다르다고 성적이 항상 높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뭔가 다르긴 달라. 그래서 제가 왜 다를까? 책을 많이 읽었네? 그런 거죠. 그래서 평가하는 게 상당히 지금 몰입독서의 가장 큰 문제가 하나가 그거예요. 평가하거든요. 그러니까 몰입독서를 학부모들이 좋아하고서 같이 하는데 그래도 누가 중심이 있잖아요. 중심이 이제 나름대로 총괄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중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애가 좋아졌어요. 그래. 근데 그거 답하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우리가 소위 말해 평가를 안 하니까 무슨 어쩌다 쓰게 하기도 하지만 그건 약간의 모양만 취하는 거라서 제대로 쓰게 하거나 뭔가 물어보거나 확인하거나 이런 걸 안 한 상태로 애들이 책만 읽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엄마들은 당연하죠.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죠. 우리 애가 20시간, 30시간 투자를 했으니까 정말 좋아졌는가를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좋아진 것 떠나서 어떻게 읽고 있는지, 정말 책을 제대로 읽고 있는지, 정말 제 수준의 책을 읽고 있는지 여러 가지 등등 궁금한 거를 중심되는 엄마한테 물어보죠. 당연히. 물어보면 당연해요. 근데 문제는 그 중심된 사람이 그거 답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힘들죠. 왜냐면 그 전문적으로 수업한 사람도 그런데 수업도 안 한 상태에서 애들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관찰만 하고서 제가 현재 어떤 상태야? 책을 제대로 읽고 있어? 아니면 좋아졌어? 너무 부담스럽죠. 그래서 그 갭 때문에
일반 학부모들은 물어보고 싶고 중심하는 사람들은 그거에 답해줄 만한 역량이나 그게 안 되고 그래서 그게 점점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중심하는. 그래서 자꾸 흩 깨지는 형태. 그래서 참 지금 애매한 상태가 됐어요. 옛날에 막 터졌다가 지금 많이 다시 줄어드는 형태. 그러다 이제 올해는 코로나라서 거의 못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경험도 많고 또 제가 또 그런 입장이라서 저희 연구소에 저한테 오는 애들은 부모들이 그런 사람들이 와요. 아무것도 요구 안 하고 물론 물어봐도 이것저것 얘기하긴 하지만 물어보지 않아도 그냥 편하게 책을 집중해서 읽는구나 그걸로 만족하고 길게 봐서 좋아지겠거니라고 해서 오고 이제 인원이 적으면 이제 엄마들도 같이 읽고 좋은 건 엄마들이 같이 읽으면 확 느껴요. 엄마들도 그렇게 읽을 필요 있거든요. 집중해서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같이 하니까 이제 도움 되는 거고 그거를 이제 다른 공부처럼 다른 국영수 공부처럼 우리 애가 현재 어떤 수준이에요? 제대로 하고 있어요? 좋아지고 있어요? 라는 건 참 어렵다. 특히 독서 자체가 그런 성격이 있는데다가 우리처럼 몰입 독서는 오히려 그거를 반대로 생각하고 평가 없이 책에만 온전히 빠져드는 그런 시공간을 만들어주는 형태여서 오히려 그렇게 받아들이고 길게 보고 아이를 믿고 그러니까 국영수 따지니까 국영수 시험 보고 성적 매기고 하세요. 그건 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영역이 하나쯤 있는 것도 좋다. 그래서 그거를 몰입독서란 이유로 그렇게 만들어주면 아이는 좋아할 거다. 물론 지금 코로나기도 하고 아니면 그 힘드니까 대규모로 못할 때 이를테면 저는 한 2집, 3집만 해도 좋다고 봐요. 3집, 2집 정도 그러면 아이가 한 5명 정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 뭐 2주일에 한 번 이건 뭐 일주일에 한 번이면 2시간, 3시간 하고 2주일에 한 번이면 뭐 토요일 날에 이럴 때 한 4시간, 5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모여서 책 읽게 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뭐 하는데 시간이 길어질수록 뭘 해야 되냐면 1시간마다 끊어야 돼요. 한 50분 읽고 10분 쉬어야 돼요.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한 3시간만 넘어가는 거는 보통 집중은 이렇게 보통 공부할 시험 공부할 때 이렇게 해서 집중이 올라갔다 떨어진 상태에서 쉬라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쉬어야 돼요. 여기서 잠깐 쉬고 하면 다시 쫙 올라갈 수 있고요. 이렇게 집중되다가 집중이 떨어진 상태에서 쉬면 다시 올라가는데 힘들어요. 그리고 잘 안 올라가려고 그래. 지쳐요. 그래서 1시간 단위로 쉬는 것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쉴 때는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우리 아이하고 나하고는 싸움이 나버리거든요. 귀찮거든 애들은. 근데 친구랑 몇 명 있으면 같이 내보낼 수는 있어요. 그것도 아주 저항하는데 무조건 내보내야 돼요. 무조건 밖으로 나가서 몸이 움직이는 형태로. 그래서 놀이터 가서 그네 한번 타고 들어올 정도밖에 안 돼. 10분이면. 놀지도 못하지만 몸이 움직였기 때문에 다시 들어와서 다시 집중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앉은 자리에서 휴대폰 하면 더 말이 안 되고 하여튼 몸을 안 움직이면 집중이 계속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져서 1교시 지난 다음에 떨어지고 2교시 더 떨어지고 3교시 더 떨어지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쉬어야 된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도 공동으로 친구들이 있어야지 같이 나가서 놀죠. 그러니까 내 아이 중심이라면 첫째 친구, 둘째 친구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렇죠? 내가 중심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내가 2명이면 첫째 친구, 둘째 친구고 내 아이가 아들, 딸이면 첫째 아들 친구, 딸 친구 이렇게 해가지고 내 중심으로 이렇게 모아서 2-3명 모아서 같이 책 읽는 시간 정하고 길어지면 10분마다 쉬고 끝난 다음에 가끔 매번일 수도 있고 어쩌다 한 번일 수도 있고 놀아주는 시간 뭐 맛있는 거 먹는 시간 이래서 그런 거랑 섞어주면서 책을 집중해서 읽게끔 하고 그걸 자꾸 기다려주고 믿어주라. 물어보지 말고 15분밖에 안 남았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아까처럼 막 얼른 쓰세요. 질문 다 못 받겠는데 15분? 뭐지? 어떻게 하는 건가? 뭐도 해야 되구나.
말로 하셔도 되고요. 말로. 이건 더 감이 안 잡혀서 그러시나? 왜 질문들을 안 하시지 또? 지금 치고 있는가? 그 초등 3 여자아이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요? 그 초등도 수준이 많아서 그러긴 한데 그 보통 일반적으로 따지면 한 뭐 50쪽 정도 이런 거 있겠죠. 그리고 그림책도 있는데 보통 우리가 책을 3학년이면 3학년, 4학년이면 4학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위아래를 벌리세요. 초등 3학년이면 1, 2, 3, 4, 5를 읽으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나보다 쉬운 책을 읽으면 아이는 사고력이 돌아가고요. 나보다 어려운 책은 이해력 쪽으로 가요.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나보다 쉬운 책은 완벽하게 기억할 수 있고요. 나보다 어려운 책은 큰 틀만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을 벌려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힘들면 5학년 책을 읽어주는 거죠. 그렇죠? 읽어주는 거고 1학년 책은 소리 내서 읽기도 하고 자기가 그거를 몸 동작으로 표현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사고, 독해, 표현 이런 등등에서 어려운 부분을 쉬운 책 갖고 하는 거예요. 표현은 여전히 어려운 거예요. 어른들한테 글쓰기 할 때 한번 시도해 본 것 중 하나가 어른들이 비판적인 글쓰기 할 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그림책이에요. 그림책은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읽는 어려운 책 같은 거 어떡하겠어요? 그건 이해하는 게 급하죠. 저 책은 제가 쓴 이 책은 약간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죠. 그렇지만 글을 쓰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걸 정리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림책은 내가 글로도 쓸 수 있어요. 비판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 쉬운 책은 머릿속에서 사고가 돌면서 비판까지도 가능한 형태고 기억도 할 수가 있고 그래요. 심지어 쓸 수도 있고 그런데 어려운 책은 이해하려고 애를 쓰겠죠.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이해하려고만 애를 쓰고 그거는 내용을 흡수만 하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사고하는 건 어렵죠. 그러니까 그 어느 아이한테 맞는 책을 딱 고르지 말고 벌려주고서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아이가 뭘 좋아하는가 안 좋아하는 걸 따라가면 돼요. 물론 좋은 책은 좋은 책이라고 정해져 있죠. 그거는 그 여러분들이 어떤 그 단체 같은 거를 나름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 단체에서 추천한 책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학교에서 어느 선생님이 뭐 신경 쓴다 그러면 그 학교를 하던가 아니면 거기에 도서관을 하던가 아니면 학교 도서관 저널이라는 도서관들 연합체에서 제시하는 걸 하던가 아니면 시민단체라는 어린이 책 시민연대나 어린이 도서연구에서 추천하는 그런 걸 하든가 그런 식으로 어떤 단체를 골라서 그 단체에서 그 이렇게 추천하는 것 중에서 거기서 골라야 돼. 거기서 우리도 추천을 하긴 하는데 우리는 인력이 딸려서 그렇게 최근 책이나 그렇게 발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고요. 우리는 인원이 한계가 있어서 그래도 넓은 범위를 하고 있고 그 학교 도서관 저널이나 뭐 어린이책 시민연대 이런 데들은 최근을 계속 흐름을 따라가니까 최근 책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자기가 그나마 관련된 마음에 드는 단체를 선택해서 거기서 추천하는 거 중에서 고르세요. 거기서 생판 모르는 데서 고르지 말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책만 볼 수 있는 날을 정해서 읽어도 독서의 끝. 그럼요. 훨씬 낫죠. 일주일에 주일에도 되고요. 주일에가 이왕이 뭐 주일이면 더 좋겠죠. 뭐 그건 여건 따라 그렇죠. 주일에 학년이 높을수록 좀 긴 시간이 좋고요. 적어도 1시간 넘어야 되고요. 아주 어린 애가 아닌 이상 1시간 주일에만 한 2시간 읽으면 좀 좋겠네요. 그러니까 그럴 때 아까 말한 대로 책 번수보다는 시간이 중요해요.
시간에서 아까 말한 대로 처음 시작할 때랑 끝날 때가 어떤가만 살짝 관찰하고 나머지는 그냥 부모도 조금 떨어진 데서 그냥 책을 읽으세요. 특별하지 않으면 서로 집중해서 읽으면 좋아요. 그리고 그 같이 읽는 중에 아이를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확인하지 말고 내가 내 책 속에 빨려들면 아이한테 그게 모델링이 돼요. 끊임없이 확인을 하면 아이도 그때마다 엄마를 봐요. 엄마가 나를 언제 보나를 계속 의식을 하기 때문에 불편하고요. 옆에서 아이가 읽는 거를 잊어버릴 정도로 자기가 책에 빠져들고 언제 보냐면 아까 말한 대로 처음과 끝 시간만 보세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책을 저렇게 읽는구나. 엄마가 나를 신경 안 쓰는구나 라고 해야지만 자기도 집중할 수 있어요. 또 질문 안 나오네. 이제 들어갈 때가 돼서 그런가? 질문 한 두어 번 더 하세요. 책 읽는 자세, 저는 자세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머리를 뒤에 대는 것만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누워있는 거는 뭐라 그래요. 누워있는 건 뭐라고? 자세가 삐뚤어지는 거. 그 대신에 좀 삐뚤어만 자세로 읽으면서 집중을 안 하는 듯한 모습이 뚜렷하게 드러나면 그때만 아이한테 그거를 자세랑 연결을 시켜요. 네가 자세가 흩어지니까 그러니까 그 집중이 안 되는 것 같다. 좀 바르게 해라. 그 정도만 얘기하고 자세 자체를 뭐라 그러면 안 돼. 지금 화면 공유가 됐대요. 화면 공유 꺼주세요. 잘못 누르셨는가 봐요. 변 회장님 화면 공유 꺼주세요. 네. 그 질문 또 하십시오. 그 사례 받아서 그러긴 한데 이런 강의를 듣고서 기억나는 거는 사실은 강의 내용보다는요. 내가 질문한 거에 답도 아니고 내가 질문한 것만 생각이 나요. 길게 보면 질문한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고민이 계속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 고민이 움직여서 제가 얘기한 것과 포함해서 다른 책에서 본 거 등등이 섞여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정리된 생각이 나오는 거니까 말로 끄집어내는 게 중요해요. 질문을 자꾸 하셔야 돼요. 질문 안 하시네요. 몰입독서가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안 그러나?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사람들 못 만나니까 아이들이 공부 이전의 문제잖아요. 관계 부분에서 아주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가까운 2집 정도, 좀 욕심부리면 3집이에요. 2집 정도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리면 그 식구들끼리 같이 두 가족이 어울리면 아이들로서는 충분해요. 제가 보기에 아니 물론 완전 충분하지 않죠. 그래도 여전히 신나요. 자기 가족이 아닌 누군가를 같이 만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하면 내 아이 큰아이 작은아이가 있으면 또 애매하긴 한데 하여튼 여러 집 만날 수 없으니까 한 집이나 2집 정도 해가지고 그 집 아이들하고만 같이만 놀아도 왔다 갔다 하고 어쩌다 같이 공부하고 같이 책 읽고 같이 밥 먹고 이런 것만 해도 아이들한테는 상당히 집안에 있는 거하고 많이 달라요. 그게 학교 생활과 집하고 학교 생활은 친구 관계가 형성되고 집은 그게 안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2집이 모여도 상당수 학교 생활과 비슷한 형태의 효과를 가질 수 있어요. 특히 그 공부는 여러 가지 그 차이가 나서 힘들지 몰라도 책은 차이가 나서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같이 읽고 그리고 같이 놀고 같이 먹고 이런 거를 해서 2집부터 시작을 하시면 좋아요. 아까 잠깐 얘기했던 그 성남 도서관은 처음에 시작은 7집이 했다가 3집으로 줄었대요. 3집이 줄어도 꾸준히 했더니 한 3년 만에 15집으로 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만 아니면 뭐 늘릴 수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시작은 저는 여전히 코로나 아니건 2집이나 3집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 그렇게 해서 좀
틀이 정해진 형태로 뭐 1시간마다 10분 쉰다든가 뭐 아니면 몇 번에 한 번씩 뭐 맛있는 거 먹는다든가 몇 번에 한 번씩 길게 논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틀을 정한 상태라면 새로운 애가 들어와도 그 틀에 자연스럽게 어울리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더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난 2집 정도, 욕심부려 조금 3집 정도가 계속 뭐 매번 아니어도 되니까, 그러니까 여유 있는 대로 이렇게 자주 만나면 전 어른들도 괜찮고요. 그 아이가 특히 아이한테 좋을 거다. 마지막 질문이네. 책을 읽으라 권하면 더 읽기 싫어할까 걱정됩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책 읽는 거는 강제예요, 강제. 강제니까 책을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읽고, 그리고 집중해서 읽으니까 시간이 남을 거다고 해서 그 남는 시간에 뭔가 자유 시간을 주는 거죠.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숙제를 보통 30분 분량을 아이들이 3시간 정도 걸쳐서 해요. 특별히 시간 통제를 안 하면 숙제를 하면서 자기 할 걸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도 저도 안 되는 거라서 책을 가능한 대로 집중해서 읽어라. 그리고 네가 집중해서 읽는다고 내가 인정을 해주니까 일단 1시간 읽으면 1시간은 자유시간을 줄게. 물론 게임이나 영상 매체 아니어도 네가 뭐 레고니 뭐니 놀게끔 허용을 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책은 강제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책이 재밌게 공부한다거나 재밌어야 된다는 건 어른들의 희망사항이지, 아이들한테 재밌는 건 뭐겠어요. 기본이 영상 매체고요. 그리고 여전히 또래하고 노는 게 제일 재밌어요. 여러분도 안 그러겠어요? 저도 그렇죠. 저도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누구랑 좋아도 내 또래랑 노는 게 제일 재밌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고요. 공부하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공부는 강제라고 인정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집중해서 짧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집중해서 짧게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확보한 시간으로 놀아야죠. 그래서 애들한테는 그래요. 왜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시간을 아껴가지고 놀기 위해서 해요. 놀기 위해서. 친구랑 놀기 위해서 나는 공부할 때 강하게 집중해서 한다라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강제라는 걸 그냥 인정을 해요. 우리 아이한테도 받으라 그래요. 그 전에 최근에는 본인이 도서관에서 빌리는 책만 주로 읽는데 제가 따로 책을 골라 권해줘야 할까요? 그렇죠. 골라줘야 돼요. 아이들이 도서관이건 시중에 나온 건 유행 따라가는 거거든요. 도서관에 너무 이상한 책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책들은 다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어요. 잘 몰라. 그래서 저희 여기 연구소에 오는 애들이 좋아하는 거는 할 수 없어서 그러기도 하지만 하여튼 이상한 책들이 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좀 안심하는 거거든요. 도서관에는 이상한 책들이 워낙 많아요. 만화책부터 시작해서 정보책, 뭐 요약본 뭐 많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다 아이가 책을 스스로 고르는 걸 피할 수는 없죠. 아이도 고르고 부모도 고르고. 더 좋기는 부모가 고른 10권 중에서 아이가 5권 고르라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학년이 5학년쯤 되면은 본인도 일부 골라야죠. 뭐 본인도 고르고. 그래도 부모가 넓게 좋은 책이란 범주로 고르고 그 중에서 자기 성향이나 따라서 취향 따라서 그 중에서 일부만 보는 거. 부모가 고르는 걸 다 보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럼 거부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10권을 빌려가지고 10권이 그렇죠. 아까 3학년이라면 1학년부터 5학년까지 3학년 책이 5권이면 그 앞뒤로 한 조금 2-3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10권을 빌리고 네가 그 중에서 5권만 봐라 그래. 심지어 5권은 안 봐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부모가 권한 책을 봤는데 내가 좋은 책을 다 골랐어. 정말 좋은 책이야. 다 봐. 그러면 싫어요. 어떤 이유로는 싫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르고 그 중에 5권 보라고, 심지어 5권을 보지 말라 그러고, 보지 말라 그러면 다 훑어봐요. 살짝 훑어봐. 그리고 뭐 안 읽었어요. 그러고 나서 안 읽은 거 뒀다가 나중에 한 6개월 있다 또 빌려줘도 돼요. 애가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적어도 그 순간에 내가 책을 빌려온 그 순간에는 다 보지 마라. 그리고 그러니까 10권 중에서 5권 읽지 마 그러는 것이고, 그리고 5권 읽었을 때 넌 뭐가 재밌냐? 내가 책을 사주면 그 중에서 2권만 골라봐. 2권 사줄게. 네가 또 읽고 싶은 책을 골라. 그래. 그럼 2권 고르자. 그럼 그 책 사주면 돼요. 책은 그렇게 사주는 게 사실 좋아요. 지금 책이 너무나
많이 사기도 그렇고 뭐 정신이 없어 책이 워낙 많으니까 그러면 책을 도서관에 빌려주고 그리고 그림책 같은 거는요 옆집에 가까운 집에서 30권씩 빌려오세요. 한 달 빌려 한 달. 그러면 그 중에서 막 골라보다가 얘한테 야 며칠 있으면 갖다 줘야 돼. 그럼 또 나머지 또 열심히 봐요. 한 달 단위로 30권 묶어가지고 이렇게 서로 돌려보는 거 괜찮아요. 그림책 같으면 많이씩 빌려야 되잖아요. 도서관 빌리면 100쪽에서 200쪽 정도는 그렇게 10권 정도 빌리지만 그림책은 뭐 수딱 보니까 그러니까 친구 집에서 한 30권 정도 이렇게 한 달 정도 빌린다고 해가지고 아니면 2주건 뭐건 그렇게 뭉텅이로 빌려서 제한된 시간에만 보면 그걸 좀 아까워서 볼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일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12시 했는데 어떻게 바로 끝나나요? 조금 질문 더 받나요? 무료투표 관련 질문은 그 개인적으로 따로 뭔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 예.